우리의 거의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이 한국이 이룬 IT 산업의 역사 또한 치열하고 눈부셨습니다. IT가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5년 사반세기 정도 우리가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못 썼다고 생각해요. 창의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우리는 IT 강국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거는 쉽게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21세기 IT 문명 속에서 세계에는 놀라움을, 우리에겐 자부심을 안겨준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거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 IT 산업의 명장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 IT 코리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시간과 공간,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 목소리를 입을 모아 IT 혁명 혹은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불렀죠. 그런데요, 이제 IT 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IT 문명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래한 IT 문명 속에서 한국은 IT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린 이렇게 IT 코리아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코리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징 시스템, 이른바 시분할 교환기라고 하는 TDX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교환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TDX가 지금의 IT 코리아를 잇게 한 시발점이었는데요. 자, 그럼 그 이야기부터 지켜보시죠. (1976년) 문을 연 우리나라 IT 기술의 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바로 이곳에서 IT 코리아의 근간이 된 TDX가 탄생합니다. 지난 1982년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TDX는 이른바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라고 불리는데요. 교환기라 하면 가입자 간을 서로가 통화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자라 하면 우리가 이제 수화기를 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A라는 가입자가 B라는 가입자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첨단식으로 한 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던 TDX 개발기가 되고. TDX 개발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TDX 개발이 IT 코리아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DX 개발은 그 당시 정보통신 업무를 맡은 최신부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전화 사정은 아주 열악했는데 전화를 신청하면 보통 1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백색 전화, 청색 전화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색 전화는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청색 전화고, 백색 전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화기인데 이건 이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젠 골동품 시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때의 전화는 과거엔 부의 상징이었죠. 대체 1년을 기다려야 개통이 되던 전화기 한 대 값은 얼마였을까요? 그때 처음에 그때 한 20만 원 이상. 옛날에 집 한 채 줘야. 집 한 채 줘야 돼요? 그럼 백색 전화기 하나 놓으려면 집 한 채 값이야.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전화기에 웃돈을 주고 몰래 사고 파는 암거래가 빈번할 정도로 전화기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전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적체 현상이 심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전자 교환기, 바로 전화 교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교환기인데 교환기 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전전자 교환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선진국 6개국 밖에는 만들지 못한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장비였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산할 수가 없겠느냐. 국산하면은 연구개발 해가지고 기술 개발도 되는 것이고 단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착안했던 것이 전전자 교환기를 한번 국산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TDX 개발 사업은 환영받지 못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 교환기를 수출하던 나라들의 압력은 물론 변변한 과학기술 하나 없는 후진국이 교환기를 만들 수나 있겠냐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죠. 여기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240억 예산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10억 연구비가 없을 때거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한번 용감하게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많은 기술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보직자들은 보직을 내놓을 그 사표 내는 그런 것을 실제로 써봤고 제가 취합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긴박한 상황이었고 안 되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고 미국의 공학도 출신으로 국내 기업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던 국내 최고의 두뇌 양승택 박사가 개발 책임을 맡게 됩니다. TDX, 그때는 TDX가 아니고 시분할 교환기 개발 사업단장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돈을 240억을 주고 사람을 300명 주고 그리고 이제 구이동에다가 연구소를 지어줄 테니까 그걸 책임지고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택 박사와 함께 TDX 사업에 뛰어든 또 한 명의 인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서정욱 박사였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지금도 취미로 무선통신을 즐기는 서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무전기를 개발한 인물이었죠. 양승택 박사와 함께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인 서 박사가 TDX 개발만큼 중요한 상용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TDX라는 교환기도 문의로만 국산 개발을 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용화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임무였죠. 상당히. 모든 여건이 갖춰졌지만 한 나라의 통신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 교환기 시장을 독점하려는 외국 업체의 압박이 집요했는데요.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국력을 전부 총집결시켰거든요. 재벌 기업들이 싸움만 했는데 이 TDX 개발 위해서는 관련된 재벌 기업의 베스트 엔지니어를 다 모아가지고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요즘도 아마 아주 어려울 겁니다. 1982년 7월 마침내 TDX 개발의 성공을 좌우하는 첫 실험에 통과하고 험난한 상용화 과정 또한 무사히 마치게 되는데요. TDX 개발의 최대 수혜자, 그건 바로 우리들 모두였습니다. TDX 개발은 구군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성공에 갖는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첫 국책 사업이며 한국을 정보통신 독립국이자 강국으로 만든 씨앗이 됐습니다. 그때 싹이 튼 과학기술들과 연구 인력들이 이후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IT 기술을 성공시켰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해외로 퍼져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TDX로 인한 수익은 무려 7조 1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자, TDX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그 시기 한국 IT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IT 산업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할까요? IT 코리아를 일으킨 또 하나의 주역, 바로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초창기 한국 IT 산업의 발판이 됐던 세운전자상가. IT 코리아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요 인물들은 모두 이곳에서 꿈을 펼쳤습니다. 이용태 회장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한때는 여기가 그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용 국산 컴퓨터를 만든 그에게 이곳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우리 3번 노트북이야 이게? 이게 몇 년도 거야?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정말 옛날 거네. 그 반갑다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지. 아주.